안녕하세요. 초록색깔피입니다. 오늘은 평범한 아이도 세계 최강의 인재로 키워내는 탈무드식 자녀교육, 부모라면 유대인처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부모라면 유대인처럼. 오늘의 소중함을 알게 한다. 솔로몬 왕이 융단을 타고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발견한 성에는 방문의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시간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언젠가는 당신도 늙고 쇠약해져서 당신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내주어야 하고 결국엔 당신의 몸을 무덤 속에 눕혀야 한다. 시간이 흘러가고 세월이 변한다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시간은 흐르기 마련이고 세월은 변하기 마련이므로.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은을 주워 여행을 떠나라.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먹을 것을 준비하라. 당신이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 쉬지 말고 나아가라. 탈무드. 헝가리의 신문기자였던 유대인 라즐로 비로는 만년필로 기사를 쓸 때마다 짜증이 났다. 잉크를 일일이 채워서 쓰기가 번거롭고 불편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소비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기 때문이다. 잉크가 손에 묻거나 원고지에 얼룩지는 일도 많았고 날카로운 펜촉에 원고지가 찢어지는 경우도 잦았다. 그는 신문을 인쇄하는 잉크는 금방 마르고 번지지도 않는다는데 착안했다. 그런데 신문 인쇄용 잉크를 만년필에 사용하니 농도가 너무 진해 펜촉에 흘러나오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그는 화학자인 동생 게오르그의 도움을 받아 튜브 끝에 작은 금속알을 붙인 볼펜을 만들었다. 펜 끝의 작은 강철알이 펜의 움직임에 따라 돌면서 오일 잉크가 흘러나와 종이에 묻게 한다는 아이디어를 처음 생각해낸 인물은 17세기 갈릴레오 갈릴레이였다. 실제 볼펜을 만들려는 시도는 19세기 영국의 가죽 가공업자 존 라우드가 했다. 그는 강철 재질의 볼과 볼을 싸는 소켓을 고안해 1888년 특허까지 냈지만 잉크가 줄줄 새는 바람에 제품화에 실패했다. 볼펜은 50년 뒤인 1938년 비로에 의해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시간을 소중하게 여긴 한 유대인의 끈질긴 연구 덕분이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 엘레노 여사는 어제는 역사고 내일은 알 수 없고 오늘은 선물이라고 했다. 그만큼 오늘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유대인들은 그 어느 민족보다 시간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낀다. 그들은 고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 당시엔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고된 노동을 하며 일생을 마쳤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유대인들이 이집트를 떠나 자유인이 되었을 때 지도자들은 시간 개념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다. 오늘은 무슨 일을 했는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는 않았는가? 이런 질문을 계속 반복하며 시간을 잘 쓰도록 가르쳤다. 유대인들이 어느 민족보다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는 이런 역사적 계기가 작용했다. 유대인들은 돈의 가치를 아는 민족이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녀에게 용돈을 주면서 저축을 하는 습관을 들이고 돈의 개념을 배우게 한다. 하지만 돈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바로 시간이다. 돈도 시간을 자유스럽게 하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여긴다. 탈무드는 사람은 금전을 시간보다도 더욱 소중하게 여기지만 돈 때문에 잃어버린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적고 있다. 돈은 노력하면 다시 벌 수 있고 한번 잃어버린 건강도 열심히 운동하고 잘 먹으면 회복할 수 있지만 흘려보낸 시간은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2000년 전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자녀들이 생활 속에서 시간의 가치를 늘 새롭게 깨닫도록 주지시킨다. 유대 어린이의 생활이 규칙적인 것도 이런 교육의 영향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1분 1초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는다. 잘 짜인 시간 계획에 의해 생활하는 습관이 철저히 몸에 배 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다. 시간 관리가 철저해 지나치게 단조로울 만큼 빈텀없는 생활을 한다. 시간 계획에 맞춰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일정한 일을 정해진 시간 내에 끝마치는 훈련이 절로 된다. 하던 일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다음 날로 미루지 않고 계획된 시간 안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집중력이나 성취 동기가 강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고 계획적으로 시간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려면 시간 개념을 빨리 익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시계가 알려주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객관적이지만 사람들이 감각으로 느끼는 시간은 매우 주관적이다. 특히 어린이가 경험하는 시간은 부모와 친구, 유치원 선생님 등 자신이 관계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리 움직인다. 어린이는 시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다. 따라서 부모는 아이가 시간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어린이는 하루와 일주일, 평일과 공휴일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 아이가 다음 날이 월요일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내일은 어린이집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날이니 일찍 자야지 하는 식으로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시간관념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도와주면 점차 시간의 가치를 깨닫고 효과적으로 시간을 쓰는 능력이 길러진다. 충분히 듣고 생각해서 말실수를 하지 않게 한다. 인생을 참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팝니다. 장사꾼의 외침에 순식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 중에는 랍비도 여러 명 있었다. 제발 내게 그 인생의 비결을 파시오. 서로 사겠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에게 장사꾼이 말했다. 인생을 참되게 살 수 있는 비결이란 자기의 혀를 조심해서 쓰는 것이오. 남을 헐뜯는 일은 살인보다도 더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만을 해치지만 험담은 꼭 세 사람을 해치기 때문이다. 험담을 하는 사람 자신과 그 말을 비판 없이 그냥 듣고 있던 사람, 그리고 그 험담의 주인공을 동시에 말이다. 탈무드. 오스트리아 출신의 언어 분석 철학자인 유대인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은 인격은 말에 의해 나타난다고 했다. 말은 한 사람의 인격과 교양의 척도라는 뜻이다. 유대인들은 부주의한 한마디의 말이 중요한 비즈니스 협상을 망치고 화가 나서 부지불식간에 퍼부은 감정 섞인 말 한마디가 자녀의 가슴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을 잘 안다. 그래서인지 유대 격언 중에는 입과 혀의 재앙을 경계하는 내용이 유독 많다. 세상으로부터 도망친 새는 붙잡을 수가 있으나 입에서 나간 말은 붙잡을 수가 없다. 당나귀는 긴 귀로서 알아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긴 혀로서 알아본다. 당신의 혀에는 뼈가 없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라. 어리석은 수다는 초상집에 즐거운 음악이 울리는 것과 같다. 말하기는 태어나면서 곧 배우나 입을 다무는 것은 어지간해서 배우기 힘들다. 조상 대대로 혀의 재앙을 경계하라는 말을 들어온 때문인지 유대인들은 말하기보다 듣는 것을 더 중시한다. 입을 다물 줄 모르는 사람은 대문이 닫히지 않는 집과 같다는 격언을 실천하는 셈인데 유대인들이 협상의 명수라는 소리를 듣는 것도 이런 전통과 무관하지 않다.
대개 협상 과정의 논리 싸움에서 말을 많이 하는 쪽이 위험에 더 노출되기 마련이다. 흥분하거나 감정적이 돼 손해를 보는 것도 말을 많이 하는 쪽이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 신중히 경청하면서 때때로 질문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협상의 승자가 누가 될지는 자명하다. 한 랍비가 제자들을 위해 만찬을 베풀었다. 소의 혀와 양의 혀로 만든 맛있는 요리가 나왔다. 그 중에는 딱딱한 혀와 부드러운 혀가 있었다. 제자들은 앞다퉈 부드러운 혀를 골라 먹었다. 그러자 랍비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네들도 자신의 혀를 언제나 부드럽게 간직하게. 딱딱한 혀를 가진 사람은 남을 화나게 하거나 불화를 가져오는 법이니까. 탈무드. 말과 혀의 재앙을 경계하라는 메시지는 자녀 교육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유대인 교육학자 벤자민 블룸은 물질 환경보다는 좋은 언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좋은 언어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자녀의 말을 경청하고 정확한 표현을 구사하는 게 기본이다. 유대인 부모들은 충분한 시간을 내어 자녀의 얘기를 듣는다. 자녀가 방해받지 않고 자기 말을 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이해하려는 자세를 보여준다. 그리고 가능하면 부모의 조언에 앞서 자녀 스스로 판단하여 해결하도록 돕는다. 자녀를 꾸짖을 때도 비교육적인 언어 사용은 최대한 피한다. 자녀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 벌을 주든가 용서하든가 어느 하나를 택하라는 유대 격언이 있듯이 위협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반면 한국의 부모들은 일상적으로 자녀들을 협박한다. 너 엄마 말 안 들으면 아빠한테 이럴 거야? 숙제 빨리 안 하면 텔레비전 못 보게 할 거야? 계속 반찬 투정하면 밥 안 준다? 한 번만 더 동생과 싸우면 매 맞을 줄 알아? 이런 위협조의 말은 자녀에게 두려움을 안겨줄 뿐 아니라 부모에 대해 적개심을 품게 한다. 비교하는 말도 잘한다. 누나는 영어 100점 맞았는데 너는 또 70점이네? 언제 100점 한번 맞아볼래? 너는 형이 돼가지고 동생 챙겨줄 생각은 안 하고 어째 매일 밖으로만 놔두는 거냐? 옆집 민수 좀 본받아라. 민수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너는 매일 게임만 하고 있으니 어쩌면 좋니? 특정 행동이나 성적을 기준으로 형제를 비교하는 것은 한 사람을 절망감에 빠뜨리고 다른 가능성을 잘라버리는 역효과를 낳는다. 유대인 부모처럼 자녀에게 정확하게 말하는 법을 익히려면 먼저 자녀 앞에서 솔직해져야 한다. 자녀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흥분을 자제하고 자녀를 모욕하는 언사를 삼가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의 생각이나 기분을 전달할 때 너는이 아니라 나는으로 시작하는 말을 사용하고 일방적으로 말하지 말고 자녀의 의견을 먼저 들은 뒤 조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